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54번 쓰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는 지나간 일을 기록한 역사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역사를 알아야 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쓰십시오. 여기서 묻는 질문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역사를 왜 배워야 됩니까?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먼저 역사에 대해서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역사의 정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왜 배워야 돼요? 왜 꼭 필요한 거예요? 라는 거, 역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의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으로 글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사는 무엇입니까? 역사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역사는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 살아왔던 그런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4,8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적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일, 아주 큰 일만 적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이지만 중요한 일, 위대한 업적, 이를 사건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중요한 사건과 위대한 업적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정의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나 업적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뭐가요? 역사가.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나 업적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역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의 나,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세계는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연결되어서 지금의 나, 한국, 세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가치는요, 첫 번째, 지금의 모습, 그게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한국의 모습일 수도 있고 세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측하고 싶어요.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A라는 행동을 했더니 현재는 A-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만약에 B라는 행동을 하면 B-가 될 거예요.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아주 과거에 C라는 행동을 했더니 얼마 후에 C-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예측이라는 말보다는요, 계획하다,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기상현상을 보고 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모범답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나 업적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출발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역사를 알면 지금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에는 뭐를 써야 될까요?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했으면요. 우리가 역사를 보고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은 꼭 해야 돼요.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잘했다고 판단된 일을 꼭 해야 되고요. 잘못했다고 한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꼭 해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과거의 사건을 보고 꼭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다. 그리고 역사를 알면 지금의 모습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다. 마지막에 역사를 배웠으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범 답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반성 또는 위대한 업적 등이 후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지금 일어나는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현재는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한다. 더불어 역사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이를 준비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 연구자가 옛 문서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을 분석하여 오늘날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심한 가뭄을 미리 알리면서 대비를 경고한 바 있다. 이는 역사의 가치를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아는 데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나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국 과거의 역사는 현재로, 현재는 다시 미래의 역사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54번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이 주제로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